항상성. 항상성은 어떤 생물 개체의 그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항상성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자, 체온. 자, 체온 조절이 왜 중요할까? 자, 왜 체온 조절이 중요할까? 체온 조절. 그렇지. 바로 효소의 작용이거든. 효소의 작용 때문에. 그 체온 범위에서 이 단백질이 주성분이 효소의 작용이 가장 최대화되기 때문에, 최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혈당량. 혈당량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항상 일정량을 유지해야 돼요.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적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충분히 못 만들기 때문에 생명 활동하는데 영향이 주고, 자, 혈당량이 일정한 범위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 버리면 자, 어떻게 돼? 당은 달거든. 그치? 단 것들이 물에 많이 녹아 있으면 점성이 세져.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액이라든가 림프에게 점성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거는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거든. 끈적끈적해지는 거지. 그래서 혈관벽에 이물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폐물 얘네들이 이런 점성 때문에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분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직세포로 보낼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잖아. 근데 이거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모세혈관을 잘 통과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 산소들이 세포로 전달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자, 우리가 림프액도 있죠. 림프액. 자, 림프액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면역 체계야. 우리가 이제 그 비림프관, 자, 그치. 그래서 B림프, T림프 했을 때 그 B림프, T림프가 바로 면역과 관련된 세포인데 그 면역세포가 림프액을 통해서 우리 각 장기라든가 세포에 전달해서 이제 면역 작용을 하는데, 자, 이게 점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당뇨라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 자체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거리면은 일단은 콩팥에서 여과 기능이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 못하니까 혈액 속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역 세포들이나 면역 물질들이 세포로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면역이, 자,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작용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당뇨가 오랫동안 걸린 사람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물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 썩지. 왜냐면 거기에 계속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세포가 손상을 입고, 손상 입으면 그게 썩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 다친 곳에 체액이라든가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당이 많잖아. 그 당은 또 미생물들의 먹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썩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낫지 않아. 잘려도 안 되네. 그게 결국 어떻게 돼? 잘라야지. 잘라야지, 진짜로. 그래서 이 당뇨병이 왜 위험하냐? 그것에 의해서 나온 부작용이 굉장히, 그리고 자, 혈액이 노폐물이 걸려 신장에 콩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 혈액투석해야 돼. 혈액투석이면은 보통 이제 뭐야? 우리 몸에 피를 한 바퀴 다 걸러야 돼. 강제로. 피를 뽑아가지고. 혈관을 밖으로 빼서 강제로 외부에서 여과 장치에다가 그걸 여과해서 다시 보내야 돼. 그러니까 혈관에서 혈액을 빼는 거지. 빼서 그거를 여과기에다가 걸은 다음에 다시 우리 혈액으로 보내야 돼.
혈관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거를 일주일에 막 세네 번씩 받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지? 근데 당뇨가 걸렸다 하고 단 걸 막 줄인다고 해서 막 바로 안 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당뇨라는 것이 뭐 1형, 2형이 있는데, 자, 인슐린 뒤에 이제 나오겠죠. 우리 혈당량 하겠지만, 이자에서, 자, 랑게르 한섬 또는 이자섬이라고 그래. 이자섬 세포. 랑게르 한섬 세포. 거기에 그 세포에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고 알파가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그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다시 나아질 때. 안 나아져요. 그럼 평생 맞아야 돼. 그래서 1형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인슐린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2형은 인슐린의 이자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하잖아. 그럼 갑자기 이제 포도당이 음식이 탄수화물이 막 들어왔네. 자, 그래서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네. 그럼 인슐린이 이제 그때마다 분비가 되거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불규칙한 생활을 했을 때 밥도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간식도 아무 때나 그러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니까 인자에서 인슐린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분비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작 분비할 때는 분비 못하고 아닐 때도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그래서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확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2형 단백질이야. 근데 2형 단백질은 고칠 수가 있어. 왜냐면 인슐린을 만들 수는 있잖아. 근데 분비가 제멋대로인 거지.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지. 계속 조정하면서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2형은 괜찮아. 근데 1형이 문제인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삼투압은 우리가 이제 그 체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체액 또는 조직액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0.9%의 염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세포액이라고 있지. 세포액. 얘는 0.9%의 KCl 수용액이야. 그러니까는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가 똑같거든. 그래서 농도가 똑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게 순간적으로 체액의 농도가 변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농도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다시 농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바로 삼투압이야. 그럼 삼투압은 뭐냐?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삼투압은 자, 우리가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야 되는데 물질을 못하니까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잖아. 그치? 그걸 삼투현상이라고 그래. 삼투현상. 그래서 그 삼투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한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야. 자, 어쨌든 간에 그 삼투압은 무엇과 비례하냐? 바로 자, 우리 체액이나 또는 혈액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삼투압이 커졌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삼투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농도 조절이다. 그 이제 농도 조절을 뭘로 할 거냐? 물 가지고 할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그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그럼 또 하나는 자, NaCl이나 KCl 전부 다 무기염류잖아요. 그 무기염류의 흡수를 나트륨 이온의 흡수를 촉진하고 칼륨 이온의 흡수를 자, 얘가 많으면은 얘는 자, 얘하고 얘는 반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많아지면 자, 얘가 적어지면 얘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흡수하면 돼, 안 돼? 상대 얘가 높으니까 안 되지. 억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 부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그러면 그거는 칼륨 이온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농도 조절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항상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성은 유지하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뀌었을 때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야? 체온이 올라가면 낮춰야 되고요. 낮아지면 체온을 올리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낮추고요. 낮아지면 올리고요. 삼투압이 높아지면 낮추고요. 낮아지면 높이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 조절이라고 그래. 항상성 조절. 그래서 조절 작용 크게 요 세 개가 들어간다. 세 개. 그리고 그럼 이 항상성 조절은 뭐냐? 내분비계. 바로 이것이 호르몬이야. 호르몬의 분비와 신경계. 정확히 말하면 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알지?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몬 분비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가장 최고 중추는 어딜까? 간내. 간내야, 간내. 자, 간내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또는 시상하부 이렇게 하지. 자, 시상은 그냥 어떤 자극이 전달되는 통로라면 간내의 정확히 말하면 뭐야? 시상하부야, 시상하부. 맞지? 시상하부.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조절의 가장 최고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 간내 시상하부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성에 대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호르몬을 할 거야. 호르몬. 있죠? 호르몬. 자, 됐니? 지워도 돼?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해. 자, 이제 우리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면서 자,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특정 조직, 특정 기관에서 자, 여러 가지 항상성 조절 작용, 이거 그냥 생리작용이라고 퉁쳐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얘는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된다. 그럼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지. 자, 차이점 뭐냐? 분비관이 있으면 외분비, 분비관이 없으면 내분비. 그러니까 이거지. 분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물질을 그 기관에나 세포에다가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외분비샘은 소화액이야. 소화액. 알지? 소화액. 그래서 침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화샘. 자, 그리고 눈물샘, 땀샘. 아, 이건, 자, 이거는 이제 못해놨어. 분비관이야, 분비관. 자, 분비관이 있어서 직접 작용하는 기관으로, 세포로, 조직세포로 하는 것이 바로 외분비야, 외분비. 자, 근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이지. 자, 내분비샘은 뭐냐? 분비관이 없고 얘네들은 혈액으로 보낸다. 그래서 내분비샘이 있으면은 그 내분비샘은 자, 혈액, 정확히 말하면 혈관이죠. 자, 어떤 혈관이냐면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샘 주위에는 모세혈관들이 발달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세혈관이 발달이 돼 있어. 내분비샘 주위에는. 그래서 모세혈관이 발달돼 있어서 바로바로 모세혈관으로 분비가 된다. 그러면 혈관으로 분비가 되니까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운반이 되겠지? 그래서 운반이 되다가 어떻게 돼? 특정 세포, 특정 기관. 자, 이거 우리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영어로 타겟. 그래서 타겟 세포, 타겟 기관에만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타겟 기관에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이 표적 세포, 어차피 기관도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표적 세포에는 그 호르몬을 수용하는, 자, 호르몬하고 결합하는 호르몬에 뭐가 있냐면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그래서 호르몬의 수용체가 존재하고 이 수용체는 뭘 갖냐면 특이성을 갖는다. 자, 특이성이 뭐야? 그것만 했습니다. 그치, 그것만이지, 그것만. 우리의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잖아. 그래서 특이성, 다시 말해서 결합 부위가 고유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르몬만을 딱 결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항원항체 반응도 특이성이야. 효소의 반응도 특이성이야. 결합 부위가 독특하기 때문에, 고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왜 거기에서만 작용하냐. 바로 거기에서만 그 호르몬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여기가 결합 부위, 이제 여기가 수용체예요, 수용체. 그래서 여기 이제 호르몬, 내분비샘 A에서 호르몬 A를 분비하고요. 내분비샘 B에서 호르몬 B를 분비합니다. 모양이 다르죠. 그럼 요게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 결합 부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결합 부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모 모양이 이렇게 딱딱 결합할 수가 있는 거지, 수용체. 자, 여기 표적 세포 A는 자, 요런 식으로 결합 부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딱 여기 결합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수용체들이 고유한 특이성을 갖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은 특정 표적 기관, 표적 세포에서만 결합해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호르몬이야, 호르몬. 자, 그리고 호르몬은 모세혈관에서 분포되지만은, 자, 얘는 림프관에도 이게, 자, 배출이 된다. 분비가 된다. 림프관. 그래서 림프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 운반이 됩니다. 알겠니? 림프액도 있어. 근데 우리가 림프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지 실제로 림프액이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굳이 따지진 않아. 근데 결국 림프액도 어떻게 심장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상체도 비림프가 상체를 만들어. 그럼 림프액을 통해서 쭉 가다가 자, 결국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의 혈액으로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이 항체가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혈액으로 퉁치지만 자, 림프액에도 분비가 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특이성을 뭐라고 하냐면 기관 특이성이라고 해요. 기관 특이성. 호르몬의 기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의 특징. 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호르몬 A를 분비했어. 그럼 호르몬 A가 한꺼번에 100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운반하면서 뭐 처음에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했을 때 얘네들이 가서 이제 뭐 계속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호르몬이 더 필요하네? 그럼 얘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고, 혈액을 통해서, 자, 왜냐면, 여기가 어떤 기관이 있어. 자, 여기에 이제 신경이 딱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자율신경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작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자, 넓은 범위에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그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 조직에서만 작용하지만 호르몬은 그 어떻게 돼?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니까 그 혈액하고 접하는 그 기관 대부분에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 호르몬의 특징이야. 그러면 자율신경 어떻게 돼? 지속적은 아니지. 자, 여기에서 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그 순간에만 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만 작용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호르몬은 많은 양이 분비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적은 양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과다증,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어떻게 돼? 결핍증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다증 뭐야? 우리 생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면 거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생장이 끝난 단계에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 그러면 결국 뼈는 자랄 수가 없잖아. 근데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단 비대증이 생기는 거야. 머리만 커진다든가, 손가락 끝이 길어지고 굵어진다든가, 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말단이 비대해지는 말단 비대증. 그래서 어떤 소화기나 청소년기에서 생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키의 범위보다 넘어서 뭐 2m, 30, 50, 뭐 3m 이런 식으로. 자,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외소증이 나오죠, 외소증. 그래서 난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보다 뭐 키가 뭐 1m밖에 안 된다든가, 그보다 더 작아진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과다증, 결핍증이 나타난다. 하지만 자,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일정해야 생식도 할 수 있고 발생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생식 발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몸에 이 생식 발생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생식과 발생 과정에서 이 몸의 작용 상태가 일제 유지가 돼야 그 태아가 온전히 자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겪는 게 임신성 당뇨를 많이 겪어. 임신성 당뇨를 많이 겪어. 왜냐면 양분을 태아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엄마는 어떻게 돼? 많이 섭취하잖아. 그러니까 태아한테 가고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당뇨 상태를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나 호르몬의 역할이 이게 기능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제 태아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임신성 당뇨 이거 진짜로 검사 많이 해.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지나치게 막 되잖아. 그럼 독성 물질이 막 이제 생기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임신 중독이라는 병이 나와. 임신 중독 걸리면은 태아도 위험하지만 산모도 위험해. 이런 것들. 회사 넌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봐. 너 가졌을 때 엄마 아빠 어땠을까? 진짜 막 맨 초기에는 막 일주일, 2주마다 병원 가서 계속 검진하고,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제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피 뽑고 막 혈액 검사하고 막. 왜냐면 이게 엄마의 몸의 상태가 항상성이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는 거야. 물어봐. 너 가졌을 때 어땠는지. 난 우리 애 와이프 가졌을 때 진짜로 막 다 와요. 임신성 당뇨는 아니 다는 오진 않지.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조심하지. 굉장히 조심하지. 이제 막 그런 것들 막 신경 쓰고 막 검사 맨날 피 뽑고 검사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완전히 항상성이 다 깨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거야. 호르몬이. 그치?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기관 특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호르몬은 종의 특이성은 없다.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인슐린이나 대장균이 만든 인슐린이나 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대장균이 만든 인슐린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인슐린, 돼지가 만든 인슐린 있지. 그래서 인슐린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래서 이 종의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이 인슐린이 종의 특이성이 있다면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은 굉장히 적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인슐린을 채취해서 주사제로 만들기 힘들어.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이 주사 한 방이 막 몇백만 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의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계속 먹을 것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돼지는 계속 포도당이 들어오니까 돼지의 이자에서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야죠. 췌장에서. 그 혈액을 통해서 그 혈액을 계속 뽑아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거기서 얻는 거야. 우리는 그 주사를 맞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기술로 이제 대장균 가지고서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이식을 시킨 다음에 대장균을 키웠을 때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더라. 이렇게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명과학 기술. 그러면 돼지는 당뇨병 안 걸려요? 어? 혈액을 뽑는 거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돼지는 안 걸립니다. 아, 그렇게 많이 좀. 그냥 많이 주고 많이 먹으면 그냥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겠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이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돼지가 당뇨 걸려서 거기에서 막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니 돼지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사람한테서만 신경 쓰는 거야. 어떡하게. 그러나 보지 뭐. 그 되게 아까운 거, 아까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사람 입장에서는 돼지가, 그러니까 그 돼지의 질병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되지만 돼지가 당뇨 걸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건 없잖아. 오히려 고기가 아이고 단단하네, 막 단맛이 나네 고기가,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달어, 막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할지 모르지.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은 특징이 뭐냐면 종의 특이성이 없다. 종의 특이성이 없다. 이것도 같이 하나 좀 알아.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과 관련된 실험했을 때 사람으로 못하니까 아까 그 심장도 있잖아. 심장, 동물의 심장 떼가지고 그럼 그 동물 죽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가축.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가축. 닭. 닭이야. 상상도 못해. 씨.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또 많이 먹는 게 뭔지 알아? 낙타. 네? 낙타가 10인가 그럴걸? 가축이? 낙타를 많이 먹는 거. 낙타고기 중동에서 많이 먹죠. 그쪽에서. 근데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이 중동인 줄 알지? 중국이야. 네. 중국 사람들 되게 많이 먹어, 낙타. 근데 낙타는 먹을 때가 있어요? 물 밖에 저랑 너 설마 낙타의 이 등이 물 저장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지방 덩어리야, 지방 덩어리. 그 지방 덩어리야. 그 지방 덩어리입니다. 자, 됐지? 자, 이제 우리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도 조절하지만은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항상성이 조절이 된다. 그럼 차이점 뭐냐면, 자, 모두 다 호르몬은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화학물질. 자, 자율신경은 이제 정기적 신호로, 물론 이제 뒤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적 물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은, 자, 차이점 뭐냐면, 일단 속도예요. 신경은 정기적 신호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치? 그거는 다이렉트로 정기적 신호로 간 다음에 마지막에 툭 아세틸콜린 또는 뭐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속도가, 작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자, 호르몬은 분비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서 그 특정 타겟되는 기관으로 가야 되니까 암만의 속도가 좀 느리지. 그래서 빠르기는 신경이 빨라. 자, 하지만은, 자, 신경은 그 마지막에 축삭돌기가 그 조직세포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 그 연결되어 있는 세포에서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작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호르몬은 자, 어떻게 돼?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분비가 되잖아.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조직세포의 수용체에 딱딱딱 결합이 되니까 결합된 그 넓은 부분에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작용하는 범위는 호르몬이 더 넓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자 지속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계속 달라붙으면서 그 넓은 부비에 호르몬이 오랫동안 작용하겠지만 신경을 한번 쭉 끝잖아. 그래서 효과의 지속성은 신경은 빨리 사라지지만 호르몬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리고 전달 매체는 혈액, 신경은 뉴런. 그치? 그리고 자 호르몬은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는 특징이에요. 자, 왜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냐? 바로 그 수용기, 그치? 그래서 기관 특이성 때문에. 그리고 신경은 신경절 이전에서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 기관 이렇게 됩니다. 맞니?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 항상성 조절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 했고, 자, 내 분비샘은 이제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장수가 되겠지. 자, 일단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 내의 시상이 아니다. 시상하부야.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는 이제 내하수체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내하수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그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 그래서 내하수체인데, 자, 일단은 요 그림을 보면, 자, 크게 이제 내 분비샘이 몇 가지가 있지? 자, 일단은 자, 요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있고 내하수체가 있고, 자, 시상하부에는 전엽과 후엽이 있다. 알지? 그래서 전엽, 후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하수체 갑상샘. 자, 부신은 콩팥의 양쪽을 깔때기처럼 덮고 있는 것이 부신이야. 부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있지. 그래서 이자는 내 분비샘도 되고 외 분비샘도 돼. 그래서 요 이자가 12지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자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자액이라는 수와 효소가 포함되어 있고, 자, 포함되어 있는 이자액. 그래서 외 분비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서는 뭐 이제 그 인슐린이나 글루카곤과 같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외분비샘도 되고요.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샘, 외분비샘 다 된다. 그 다음에 난소하고 정소는 바로 이제 성과 관련된 호르몬, 성호르몬, 자,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곳이겠지. 대표적인 자, 내분비샘은 시상하부,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자, 요 정도는 그냥 가볍게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이제 각각 보면 순서를 자, 내하수체부터 먼저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 내하수체. 자, 내하수체는 간 내의 시상하부, 자, 끝에 달려 있다. 알겠지? 그래서 끝에 달려 있고, 얘는 전엽, 중엽, 후엽. 원래는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사람은 중엽이 태화됐어. 그래서 사람은 내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시상하부가 있으면, 자, 시상하부 끝에 요렇게 조롱박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 요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달려 있으면은, 자, 조금 더 큰 것이 전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것을 우리가 후엽이라고 그래요. 후엽. 그래서 내하수체, 전엽과 후엽, 요렇게 자, 나눠집니다. 자, 전엽. 여기는 이제 후엽이 있는데 앞에 전엽이 있을까? 자, 전엽은 요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아. 시방이란다. 시방세. SBS가 시방세잖아.
시방세. 시각 영어로 하면 그게 저기죠. 아니, 그냥 장난으로 SBS. KBS는 개병신.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KBS, SBS, MBC가 이제 3대 이제 공영방송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조금 논란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욕할 때 SBS 시방세, KBS 개병신. 그래서 요는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아.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자 여기에다가 자극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러면 전엽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자 다른 내 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전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후엽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후엽은 자,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만들잖아. 자, 이 호르몬이 후엽에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다가 분비를 해요. 자, 이게 조금 자 차이가 났지? 이거 구분 잘해. 응? 그래서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자 다른 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자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자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개야.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그래. 자 이걸 ADH 호르몬 하면 안 돼. 요 H가 호르몬의 약자야. ADH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ADH 호르몬이면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야. 호르몬 영어로도 호르몬. 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 우리 사람의 콩팥에서 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죠. 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 자 얘는 자궁 수축이야. 그래서 뭐냐면 출산할 때.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그 내신 때 배웠지만은 피드백 있잖아. 호르몬의 조절 작용할 때는 자 기랑 작용과 그다음에 피드백 조절이 있어. 근데 피드백 조절은 음성 피드백하고 양성 피드백이야. 자 그럼 음성 피드백은 뭐냐?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됐다면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분비하게 된 처음 지점이 있지. 처음 지점에 자극을 줘서 다시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또는 어떤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됐어. 그러면은 적게 분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얘를 다시 늘려야 되잖아. 자극을 줘서 계속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음성은 어떤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변화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줄이는 쪽으로, 자,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늘리는 쪽으로.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자, 옥시토신은 음성 피드백이 아니라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래. 자,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야.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이거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많이 분비되게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적게 분비되게끔. 근데 양성 피드백이 뭐냐면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음성은 줄이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분비하게끔 하는 거야. 더 증가시켜야 돼. 왜냐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자궁이 수축이 되잖아. 수축이 되면 이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축 이완 이렇게 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태아가 나온단 말이야.
그 이제 태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더 이상 엄마 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태아가 판단하는 게 아니겠지. 엄마 몸에서 판단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분비해서 저장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럼 분비가 되면 이제 자궁 수축이 시작이 되겠지. 그러면 태아가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제 출산할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분비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옥시토신은 분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수축할 때 진통이 오거든. 그래서 진통의 간격이 짧아진다는 거지. 진통의 간격이 짧아지는 거. 그래서 병원 가면 나중에 그래. 이제 마지막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진통이 오거든. 그러면 진통이 왔을 때 시간 간격을 측정해. 그래서 몇 분마다 오는지, 10분마다 오는지. 그러면 그때 한 번 올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리고 또 한 10분 뒤에 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또 오겠지. 그럼 이제 이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야. 그럼 옥시토신의 분비가 어떻게 돼?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 수축이 돼야 수축이완 되면서 이게 더 빨라져야 태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양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옥시토신 분비할 때라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양성밖에 없어요. 생장 호르몬? 더 생장? 더 커져? 그건 아니 그럼. 그러니까 과다증이 있고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다가 되면 줄이고 결핍이 되면 늘리는 것이 음성이야. 알지? 그런데 양성은 분비됐어? 더 많이 분비시키는 거야. 거기에만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시토신밖에 없어. 옥시토신밖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내하수체 후엽은 여기서 있잖아. 옥시토신이나 항인 호르몬은 시상업에서 만든 거야. 요거를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거고. 자, 전엽은 시상업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겠죠. 생산하면서. 자, 그럼 이제 어떤 호르몬이 있냐? 자, 여기 지워도 되지? 이제 전엽. 자, 생장 호르몬. 맞지? 그래서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호르몬. 그래서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한다. 전염이에요? 전엽이야.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전엽이야. 전엽이야.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자, 그러면은 얘를 TRH라고 하지. 자,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내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TRH야. 그 자극받으면은 뭐 생장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얘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을.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티록신의 분비를. 그래서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되게끔?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끔. 이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부신이라는 게 콩팥 위에 달려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뭐를 하냐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를 촉진하는 거야.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체온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야. 이건 부신겉질.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글루카곤, 이자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도 이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대략 한 2개, 3개 정도가 돼.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제대로 작용 못 한다고 해서 혈당을 못 높인다. 그건 아니잖아. 근데 혈당을 낮추는 거는 인슐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크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하지. 이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조금 작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맨날 그 고기에 버거에다가 그냥 감자찌개에다가 그 거의 막 그 탄수화물 폭탄 덩어리 그렇게 먹고 살 엄청 찌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당뇨가 적단 말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췌장이 조금 더 건강해, 튼튼해. 그래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살이 찌더라도 당뇨병은 잘 걸리질 않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게 당뇨가 약해. 그러니까 이게 췌장이 약해. 이자가 약해. 췌장을 외국 걸로 나중에 이식을 받는다 해도 몸에 안 맞을까요? 이식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그 자체로 면역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장기 이식 같은 거는 결국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면역이잖아. 면역이 어느 정도의 면역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있고, 그 다음에 여포 자극 호르몬.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요 생식 과정을 좀 더 잘 싸게 했어. 여포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난자가 배란이 되잖아. 근데 배란이 되기 전에, 자, 이게 성숙한 난자를 배란하거든. 근데 그 성숙되기 전까지는 여포라는 막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포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은 난자를 성숙시키는 얘기예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계속해서 난자를 배란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거 배란이 안 돼. 폐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도. 그래서 여포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가 뭘까? 황체. 자, 수정란이 이제 난화를 할 거야. 난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거야. 그래서 포배기 상태가 되면 자궁벽에 착상을 해. 그럼 착상된 자궁벽은 좀 두꺼워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벽이 두꺼워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포에서 이제 성숙된 난자가 배란이 되잖아. 그러면 배란이 된 여포는 뭘로 바뀌냐면 황체로 바뀌어. 성숙되면 황체를. 아니 배란이 끝나면 여포는 황체로 바뀌어버려. 여포가 황체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황체로 바뀌면서 이 황체에서 또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 황체는 그거야. 자, 배란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배란을 하잖아. 그럼 여포가 황체로 바뀐다? 자, 임신이 됐어. 그러면 착상할 거야. 그러면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야지.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황체에서는 자궁벽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황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포는 여포 자극 호르몬은 나는 이제 임신을 준비할 거야. 황체는 임신을 유지할 거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중등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싹 다 빠져버렸어. 거의 너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니야? 처음 들어볼 거야. 근데 네 몸에 대한 건데 알아야지 뭐. 그래서 이 교육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임신을 유지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태아가 나왔잖아. 그 애를 먹여 살려야 할 거냐. 그래서 젖분비, 자극 호르몬. 밖에 나왔을 때.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젖분비, 자극 호르몬, 뭐 프로락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예요? 젖분비, 자극 호르몬. 그래서 모유를 생성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장 호르몬, 그리고 온갖 자극 호르몬이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자,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하는 거다. 뇌하수체 전엽.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지. 자, 요걸 이제 3개로 놓는다면,
자,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자극 호르몬이나 형성 호르몬은, 아, 이게 뇌하수체 전엽이다. 얘는 그 과정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포나 황체 이런 단어들은 아예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나와, 간략하게. 그냥, 간략하게 나와서 난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 이런 것도 안 나와. 안 나와. 간략하게. 생원에도 안 나오잖아, 이거 뒤에. 그렇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빠져버렸지. 근데 용어들은 좀 이제 알아둬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구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두 개야. 항이뇨, 옥시토신. 그 다음에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자, TRH의 자극 호르몬을 받아서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 생장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된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갑상샘 그리고 부갑상샘이 있어. 자, 갑상샘은 우리 목 쪽에 있는 거야. 목 쪽에. 그래서 성대, 알지? 성대 아래쪽에 이렇게 나비처럼 되어 있고, 자, 부갑상샘은 그 갑상샘 뒤쪽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4개가. 자, 그래서 콩알만큼. 자, 그럼 갑상샘은 뭐냐면,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잖아. TSH가. 그럼 갑상샘은 자극받아서 뭘 분비하냐면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자, 티록신은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특히 뭐야? 이화작용, 즉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는 거는 이화작용,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질 때도 티록신이 분비가 돼.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티록신은 여기에 아이오딘이 성분으로 포함이 돼 있다. 아이오딘. 그러면 이 아이오딘은 주로 어디에 썼냐? 해조류에 있는 거야. 해조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 왜냐, 우리는 김이나 미역 같은 거 많이 먹잖아. 그치? 근데 서양 외국에서는 미역 안 먹잖아. 김도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행시켜가지고, 그치? 이제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외국은 이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이오딘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이오딘을 같이 넣게끔 돼 있단 말이야. 해외에서 해조류 관련 음식은 없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조류, 김이나 미역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이오딘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적게 겪어. 그래도 좀 부족한 경우는 생기겠지. 그래서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그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음성 피드백으로,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 나중에 이거 여기까지 가는데, 자, 것이 티록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두 군데로 보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시켜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늘리는 거지. 근데 아이오딘이 부족해요. 그래서 티록신이 부족한데 더 못 만들어. 그럼 계속 자극이 오겠지. 그럼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돼?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티록신을 많이 못 만들어. 그럼 갑상샘이 부어버리지. 그래서 갑상샘 부족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칼시토닌이 있다. 칼시토닌. 자, 요 칼시토닌하고 부갑상샘에서 파라토르몬. 야,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 무슨 작용이다? 기량작용이다. 기량작용.
어?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꽤 됐잖아. 아, 한 몇 달 됐잖아. 아니 근데 다른 건 생각이 나. 한 6개월 됐잖아. 칼슘.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자, 혈액에는 일정 농도의 칼슘 이온이 존재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혈액에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자, 얘를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혈액에 있는 칼슘 이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우리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 있잖아. 얘네들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산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운반, 그러면 혈관벽의 탄력성 이런 거에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이 칼슘 이온이 이제 특히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해서 딱딱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 혈관벽에 쌓여버려. 그 동맥경화라든가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혈액의 칼슘 농도와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 자, 뼈를 구성할 때 칼슘 이온이 주된 원소로 작용해요. 뼈를 만들 때. 근데 혈액에도 일정한 칼슘 이온의 농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 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뼈에서 칼슘 이온을 가지고 와. 그래서 혈액에 칼슘 이온이 부족하잖아? 그럼 뼈에 있는 칼슘 이온을 끌어와. 우리 몸은. 왜냐면 칼슘 이온을 보충할 곳이, 얻을 곳이 뼈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 뼈가 약해지지?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야. 뼈의 밀도가, 골밀도가 줄어드는 거지.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야. 칼슘 많이 먹으면 나아요. 그치. 그래서 우유 많이 먹고, 멸치 많이 먹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면 칼슘 이온의 농도가, 자,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뼈에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얘를 막아줘야 돼요. 못 가는.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막아주는 역할. 그러면은 막아줘야 되니까, 자, 막아줘야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뼈로 가는 걸, 자,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칼슘 이온 농도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어. 그래서 얘를 감소시켜야 되잖아. 그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온 걸 막아야 되겠지.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뼈에서 칼슘 이온의 방출을 억제할 거야. 그러면 혈액에 칼슘 이온의 농도가 있잖아. 자, 그럼 이 혈액은 콩팥을 지나가잖아. 콩팥에서 칼슘 이온도 무기업류니까. 무기업류니까 콩팥에서 여과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뇨관에서 다시 재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재흡수에 다시 혈액을 하죠. 그래서 콩팥에서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칼슘 이온의 농도가 혈액에 높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칼시토닌은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얘는 주된 역할이 칼슘 이온이 뼈에서 오는 걸 막아. 근데 혈액에서 칼슘이 많아서 필요 없는데도 막 뼈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혈액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 칼슘 이온이 어쨌든 간에 여과를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낼 거 아니야. 근데 그 무기업류는 다시 재흡수가 됐잖아. 근데 얘가 많아. 그럼 재흡수가 촉진되면 안 되지. 그게 재흡수를 억제시켜. 그래서 오줌으로 칼슘 이온을 내보낸단 말이야. 많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파라토르몬은 어떻게 돼? 그 반대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칼슘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면 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 것을 안 막아요.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 이온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자 칼시토닌은 요거 기억해. 파라토르몬 반대지. 촉진이야. 이 둘을 촉진하는 게 파라토르몬이야.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됐니? 그리고 이 칼슘 이온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 아까 그 테스트 볼 때 야 이거는 아닌데 하고 나왔던 거 있었잖아. 자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제일 먼저 칼슘 이온이 확산이 돼. 혈액에서. 그래서 칼슘 이온의 수용체가 딱 결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근수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항상 일정량의 칼슘 이온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근수축. 그런데 그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하면 막 근육이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 눈꺼풀이 떨리고 막 쥐가 나고. 그러니까 수축이 실도에서 막 수축이 일어나는 거지. 마그네슘 부족하면. 부족한데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조절해야 되는데 근수축의 조절이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칼슘 이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면 마그네슘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축은 일어나잖아. 수축이 시도되면서 일어나는 거야. 자다가 다리에 쥐나는 거지. 막 이런 것들. 그럼 그 마그네슘 부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칼슘하고 칼슘 했을 때 자 마그네슘은 따로 우리가 별도로 챙겨 먹어. 근데 칼슘 같은 경우도 칼슘 영양제 있잖아. 근데 이거는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야?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비타민 D. 그래서 칼마디라고 하지.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게 같이 섞여 적절한 비율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아마 3대 1로 섞여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 두 개의 작용이 우리 근육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칼슘이 참 중요한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됐지? 그래서 갑상센, 티록신, 칼시토닌, 그 다음에 부갑상센은 파라토르몬, 이런 역할을 한다. 자, 이제 자, 부신. 자, 부신은 콩팥 위에 덮개처럼 해서 양쪽 한 쌍씩 존재합니다. 알겠지? 부신. 그래서 부신은 겉부분도 있고, 그러면 저기 겉질에 있으니까 속질도 있겠다. 그치? 그치? 자, 그래서 겉부분 또는 이제 우리 피지라고 하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합니다. 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인슐린과 같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슐린과 같은, 아니야, 인슐린 아니다. 글루카곤, 소리. 글루카곤과 같은 작용한다. 즉, 글리코젠을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그래. 자, 얘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그렇지? 자, 칼슘 이온의 재흡수는 파라토르몬 촉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겉질이 있으면 속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겁니다.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거는 촉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자, 이 아드레날린은 자, 이게 이제 에피네프린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게, 선생님, 저기,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거예요. 단지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전구체라고 하지, 전구체.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생성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물질이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분비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든 게 아드레날린이거든. 그래서 얘는 포도당의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 왜냐하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도 요놈이니까. 그래서 부신 속질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자입니다. 이자. 자, 이자는 내 분비腺도 되고 외 분비腺도 돼요. 자, 이자에는 랑게르 한스섬 세포라는 것이 있어. 자, 원래 명칭은 요거였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냐? 이자섬 세포라고 할 거예요. 이자섬 세포. 랑게르 한스는 사람 이름이야. 자,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다. 자,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 글루카곤은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혈당을 높이는 것이,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왜냐면 포도당의 세포호흡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돼? 포도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이런 역할을 한다. 혈당을 높이는 역할.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인슐린의 역할은 두 개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야. 혈액 속의 포도당을 낮추는 게 목표거든.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하거나, 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세포 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세포 내로.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는, 자, 요 과정도 일어나지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는 포도당 받으면 어떻게 돼? 세포호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포도당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알지?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이자에서, 이자섬 세포 또는 랑게르 한스섬 세포에서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이야. 요것도 좀 알아둬. 알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이제 생식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 정소에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근데 자, 사람은 있잖아, 태아에서 발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소와 난소가 동시에 둘 다 나타나는 거 알아? 아, 거기서 하나만. 그렇지. 그래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하나 태화되고 하나만 남지. 자, 근데 태화되니까 흔적되니까, 자, 뭐냐면 이 테스토스테론도 주로 남성한테 많이 분비가 되잖아, 남자한테. 자, 여자한테로 분비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여자지만 약간 남성성을 가지는, 자, 좀 걸걸한. 근데 에스트로겐은 여자만 분비되는 거예요? 응? 에스트로겐은 여자만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뭔지 알아요? 남자도 분비된다. 남자도 분비된다. 자, 테스토스테론 정자를 발달시키고요. 자,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얘도 똑같아. 자, 2차 성징이 하면서, 그치? 자,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는 거지. 발달시키고. 자, 프로게스테론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임신이 됐잖아. 그러면 임신이 되면 자궁 내벽을 계속 두껍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하고 배란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분비가 되면 배란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반대 개념이죠. 에스트로겐의 반대 개념이죠.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오는 거거든. 2차 성징이 나오는 거거든. 자, 우리가 그 여성이 폐경기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게 배란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이 되면서 얘는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폐경이 됐다는 얘기는 배란 촉진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더 우위에 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몸에 열나기도 하고, 막 성격도 막 예민해지고, 그치?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경기가 딱 되면은 어떻게 돼?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지. 에스트로겐. 그래서 이제 여자들 보고 나이 좀 어른들 이제 석류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석류에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 석류. 아, 석류. 석류에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석류를 좀 많이 권하기도 하지. 자, 어쨌든 자, 여기가 생식샘 종소난소 호르몬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항상성 저주가 관련된 호르몬의 종류, 생샘에 따라 호르몬의 종류 구분 다 했다. 자, 요거 확실하게 잘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이걸 이제 우리가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하지. 자,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티록신. 자, 티록신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갑상선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은 늘어난다는 얘기야. 항진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포흡이 촉진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체내 물질 대사 세포흡이 지나치게 많이 나타난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은 그치? 계속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자, 심장, 맥박이 뛰고 그쵸? 맥박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오히려 감소한단 말이야. 왜? 계속 에너지로 바꾸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혈액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버리니까 특히 안구 돌출, 눈에 안압이 커지면서, 그치? 그리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고. 진짜 돌출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좀 심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눈이 막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 있지. 자, 티록신이 결핍이 되면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이 줄어들겠지. 자, 줄어드니까 세포흡을 못 하잖아요. 열을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잘 느낍니다. 신경쌤이 저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약을 먹어야 돼. 자,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지. 에너지로 솟게가니까. 자, 다음에 어린이 경우에는 오히려 생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생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 자, 이거는 이제 성장기에. 하지만 성장기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얼굴, 손, 발. 이제 말단 부위가 커진다. 비대증. 자, 결핍되면 소인증, 외소증, 키가 적어지는 거고.
자, 항이뇨 호르몬, ADH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은 물을 재흡수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붕증. 그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오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오줌의 양이 많아지면서 바로 희석된 오줌이 많이 나온다. 자, 인슐린은 당연히 당뇨병이고, 뭐 굳이 이거는 뭐, 그제? 자,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얘가 과다 분비가 되면, 자, 이게 어디서 냐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잖아. 그럼 부신 속질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야. 기능이. 뭘까? 종양이 생긴 거야, 종양이. 종양이 생겨. 그래서 이게 그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비 확 갑자기 확 나타나면서 심장이 혈액이 확 올라가고 혈류속도 빨라지고 막 체온이 올라가고 막 몸에 열나고 그치? 그래서 크롬 친화성 세포종이라는 뭐 이런 병이 있대요. 뭐 요거까지 우리가 자세히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이렇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티록신. 요 티록신에 대한 거 잘 나오니까 자, 요거 과다와 결핍, 항진과 저하증 구분하는 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야? 과다는 체중이 감소, 저하는 체중이 증가. 그치? 자, 그래서 요 둘을 구분해서 하고 자, 말단 비대증과 거인증도 이것도 구분해서 나올 수 있겠지. 이건 주로 자료로 주어질 거야. 자료에서 어떤 과정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걸 주어진 자료 해석해서 이제 찾아줘야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내 분비계에 이상이 생겼구나. 내 분비계 이상 질환이구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내 분비계 이상 질환. 즉,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호르몬의 분비에 그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면서 생긴 것이 내 분비계 이상에 의한 질병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은 좀 하고,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항상수 조절하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서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자, 이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시상하부하고 내하수치에 주어졌잖아. 그러면 전역과 후역을 어떻게 구분한다? 그렇지! 작은 게 후역, 큰 게 전역. 크고 작은 거로 구분해라. 그러면 A는 후역.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러면 또 헷갈릴까봐 또 힌트 준다. 그치? B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건 뭐야? 자극 호르몬, 전엽이잖아. 그러니까 B가 전엽이고 A가 후엽이라는 거지. 아, 크기가 잘 차이가 안 난다고 막 당이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와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저후엽이니까 옥시토신하고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 생장 호르몬, 자극 호르몬은 B에서 분비되고, 자, B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죠.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않지 물질돼서 억제가 되는 거야. 자, 이때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뭐다? 간내의 시상하부다. 그렇지? 그래서 시상하부가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시상은 뭐? 시상은 그거라고 그랬잖아. 대뇌 그 자극, 우리 온몸에서 오는 자극하고 대뇌에서 내려간 명령이 시상에서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통로다. 통로라는 거지. 간내니까 이 시상이 대뇌 쪽하고 붙어 있거든. 붙어 있거든. 그리고 붙어 있고 시상하부 있고 꼬랑지에 내하수치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뇌줄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 그리고 뇌줄기하고 대뇌 사이에 소뇌가 껴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 한번 뇌 위치를 한번 이게 대뇌가 요렇게 있네. 자, 여기에 이제 소뇌가 요렇게 있네. 여기가 뇌줄기가 요렇게 있네. 그럼 여기가 사이에 껴 있는 것이 간내겠구나. 그리고 간내면 여기가 시상이면 여기가 시상하보고 요렇게 해서 뇌하수체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뇌줄기, 중간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충 여기가 중간내. 자, 뇌교,
연수 그리고 여기가 척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연수, 내교, 중간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내 위치를 딱 그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많이 헷갈려. 만약 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 큰 기 전엽이다. 작은 기 후엽이다. 왜냐면 전엽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 안에는 막 여러 가지 물질에서 동화작용해야 되고, 자,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 필요한 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엽이 좀 클 수밖에 없다. 후엽은 저장하고 분비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되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덜 헷갈릴 거라는 거야.